그냥 해봐야지. 자, 그리하여 오늘도 시작을 해보아요. 빨강이. 자, 야 어디 나 아까 하얀 분 필요했니? 야, 이 글씨 나와요? 네. 물질의 자성.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닌데 생각보다 여기서 뭘 많이 헷갈려 하냐면 단어의 뜻 때문에 헷갈려 해요. 여기 뭐 자성이 뭐예요? 자화는 뭐예요? 자기구역은 뭐고? 원자자석은 뭐고? 그 말들이 조금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려 하는데 들여다보면 별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성은 자기적 성질이야. 다시 말하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 말이야. 자석에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N극, S극을 가진 내가 자석을 들이댔어 얘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 자석을 들이댄 물체가 들이댔을 때와 들이대지 않았을 때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종이에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종이는 자성을 띠지 않는 물체인 거고 내가 자석을 들이댔더니 들러붙었어. 그러면 얘가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해도 자성을 띠지 않던 물체였는데 내가 자석을 들이댔더니 내가 자석이 되었어. 그러더니 이 자석이 와서 붙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 쇠목 같은 거.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거. 요즘 그런 거 안 쓰지만 클립. 그죠? 클립이 그냥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쇠야. 그지? 자성을 띠지 않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석을 들이대도 막 들어붙어. 심지어 우리 집 7세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들면 쭈르르르 매달리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클립이 자석이 되고 그 다음에한테 뭐 하는 거야? 뭔가 영향을 끼친 거란 말이야. 이런 걸 자성이라고 해요. 외부에서 자기장이 들어왔을 때 뭔가 그 자기장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이걸 자기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자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자성을 띠는 정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얘는 자성을 안 띠고 쟤는 띠고 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원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1번 자성의 원인. 자, 자성의 원인은 모든 물질은 들여다보면 원자 자석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또 저건 뭐야? 그지? 원자 자석은 또 뭐야? 자, 원자 자석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말 그대로 원자가 자석처럼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자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자,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뭐 하기도 하고 자, 공전하기도 하고 그지? 태양주위를 지구가 공전하는 거죠. 이걸 이제 궤도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이게 전자였어요.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궤도운동을 한다고 배우셨어요. 이게 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냐면 얘가 도는 이 모양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자가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치면 반시계로 전자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형 도선에 시계 방향으로 뭐 하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앞에서 배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원형 도선의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더니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 원형 도선의 내부를 뚫고 아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아니면 그냥 직선 도선처럼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전류를 엄지를 들이대고 이렇게 감을 거니까 원형 도선의 안쪽에서는 칠판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린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하더라. 그러면 이 빨간 화살표 잘 봐봐.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렇게 치면은 이쪽이 무슨 극인 것처럼 N극인 것처럼 이쪽이 S극인 것처럼 자석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걸 원자 자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지금 전자 한 개 있는 놈을 그렸으니까 수소 원자를 그린 거지만 실제로 물질이 다전자 원자가 되면 각각의 전자 하나하나가 제각기 다른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전자를 이렇게 빼서 들여다보면
저 전자가 이렇게 핵 주변을 뭐 하기도 하지만 궤도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뭐도 한다? 스스로 자전하는,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스핀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가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지구가 이제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것처럼 전자가 스스로 스핀 운동을 하는 거야. 이번에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다 치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자가 자전하는 것처럼 스핀 운동을 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돌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면 아까랑 똑같네. 그지? 어떻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의 뭐가 스핀 운동이 뭐처럼 자석처럼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처럼 자석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데 실상은 원자 안에 전자들이 이렇게 한 개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결정적으로 이 스핀 방향이 모두 뭐야? 반대야. 우리 거기서 배웠죠. 화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한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때 절대 스핀 방향 같은 방향으로는 아예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전자 배치는 존재하지 않아. 무조건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가 스핀 방향이 반대라는 건 만들어내는 자성,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야. 그러니까 항상 상쇄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전자들이 짝을 지으면 무조건 상쇄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은 일반적인 물체는 여기에 철 덩어리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 때문에 자성이 다 생겼는데 그걸 다 묶어놓으면 0 되는 거지. 왜? 대체로 스핀 방향이 짝을 이루고 있어서 거의 상쇄가 되는 효과가 더 큰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철을 강자성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자성이 뭐라 그랬냐면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뭐가 오면 자석이 오면 이 철이 뭐가 되는 거야? 자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었을 때 그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때문인 거야? 이것 때문인 거야.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 안에 전자들이 뭐 하니까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외부에서 자기장이 걸렸을 때 그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수 있다. 반응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강자성차가 되기도 하고 뭐 상자성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자성의 원인은 원자 자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뭐다? 원자 내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이 뭐 하는 거야? 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근데 실은 이게 이제 물리니까 이렇게 지나갔지. 만약에 누군가가 그래서 원자 안에 전자가 정말로 궤도 운동을 해? 스핀 운동을 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 화학을 하신 분이라면 화학 시간에 보어의 원자 모형 다음에 뭐 나와요? 오비탈 나오죠? 오비탈은 결국 뭐야? 그 자리에 존재할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거기서 정말로 전자가 움직이고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궤도 운동을 해? 스핀 운동을 해?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궤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스핀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야. 그래서 결국 원자가 자석처럼 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라고 하면 이 물질 안에 정말 수만 개의 원자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하나하나가 다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전체로 보면 얘가 자성을 띠지 않지만 그 원자 자석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외부의 자기장이 걸렸을 때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궤도 운동 그리고 스핀 운동에 대한 얘기. 그래서 가끔 질문을 뭘 해요? 이제 전자의 운동 방향을 주면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지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지금 전자의 운동 방향 어떻게 줬어? 반시계로 줬잖아. 그러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구나. 그런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운 전류의 자기장 손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노란 화살표.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 원형 노선을 감아쥐는 거야. 그랬더니 가운데 중심에서는 이렇게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감아쥐는 거지. 그래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성은 결국은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전자의 운동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을 어떻게 나눈다? 이 자성의 정도에 따라 나누죠. 그죠? 그래서 자성체라는 이름으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나눠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뭘 하는 거야? 여기서 또 나오는 말들이 뭐 자기화. 이거 그냥 쓰기만 할게요. 자화.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정도를 자화라 그래요.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정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떤 놈은 강력하게 반응하고 어떤 놈은 그렇지 않고 그 반응하는 정도. 그래서 외부의 자기장이 효과를 줬을 때, 걸렸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자화되었습니다. 자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자기화가 된 모습을 보면 신기하게도 자기구역이라는 게 생겨요. 자, 그럼 자기구역은 뭐냐? 예를 들면 여기 어떤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을 이루는 원자를 치면 뭐 1몰만 해도 6.92 곱하기 10의 23승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원자들이 다 자석처럼 된 건데. 근데 자기 구역은 뭐냐면 특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자석들이 어찌저찌 배열을 막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뭐 상쇄되고 보강되고 막 이래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기도 하고요. 자기 구역 내에서 자석으로 그려지기도 해요. 그러면 화살표가 그려지잖아? 그럼 화살표가 향하는 쪽을 N극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대쪽을 S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그려졌어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기 구역은 그 구역 안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뭐 서로 상쇄되고 보강돼서 일정한 방향을 가지는 거야. 이걸 자기 구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자기 구역들이 생각보다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요. 여러 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자기 구역들의 각각 이렇게 자화된 방향이 되게 불규칙해요. 불규칙. 그래서 결국에는 통째로 치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으니까 자성을 띠지 않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상황이야. 그런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면 이 자기 구역이 기본적으로 넓어져요. 그러면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좌우가 되느냐에 따라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의 의미만 아시면 돼요. 자성이 뭐야? 원자 자석은 뭐야? 자기 구역은 뭐야? 자화되었대? 그건 또 뭔 소리야? 그죠? 그리고 당연히 질문에 자기 구역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강자성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기억,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었을 때 자기 구역이 넓어지고 자화된 방향이 일정하게 된다. 그럼 자기 구역은 뭔 말인지 자화는 뭔 말인지 알아야 내가 그걸 해석을 하고 맞았는지 틀린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용어의 정리는 모든 단원을 들어갈 때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걸 내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단어의 뜻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나오지 않아요. 자기 구역이 뭐야? 그런 중학교 때는 나오겠다. 그지? 중등 어린이들에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의미만 잘 그래서 문장에 나왔을 때 자기 구역이 뭐였지? 라는 것 정도만 잘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결국 자성체라는 건 자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물질을 나눠 놓은 거야. 그 자화가 되는 정도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자기 구역이 결정을 하는 거야. 어떤 물질에게 내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었는데 본래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구역이 면적이 막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 자화되는 자기 구역당 자화되는 방향이 규칙성을 가져. 그러면 이거는 강자성체인가? 상자성체인가? 그 방향이나 뭐 이런 걸 보고 따질 줄 알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성체의 종류 가봅시다. 이거는 쉬우니까 빨리빨리. 강자성체. 강자성체는 뭐였냐? 자,
일반적인 평상시 상태에는 자기구역, 그냥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귀찮아서. 자, 네모 반듯한 자기구역 따윈 없지만, 자, 자기구역들의 자화된 방향이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얘한테 뭐 했더니, 자, 자기장을 걸어봅시다. 자기장을 어떻게 걸었냐?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도록 걸었어요. 그러면 노란 화살표가 외부에서 건 자기장 방향이야. 이렇게 걸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자기 구역이 우선 넓어졌어요. 자, 넓어졌어요. 아까 자기 구역이 하나, 둘, 셋, 6개였잖아. 3, 4, 9개구나. 9개였잖아. 근데 지금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4개밖에 없네. 그리고 얘네들이 대체로 외부에서 건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자, 빨간 살표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라 그랬냐면, 만약에 자석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인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성체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 인 자석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 저 물질이. 노란색으로 자기장 걸기 전에는 이 물질은 자성을 띠지 않고 있었어. 비록 이 내부에서 뭐 자화된 방향이나 이런 건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자성을 띠지 않았어요. 자석이 아니었는데 내가 자기장을 걸었더니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인 자석이 되는 거야. 그죠? 자석이 되었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자기 구역이 넓어졌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자화된 방향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다. 강자성체의 포인트는 자기 구역이 확장되고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SN이니까 서로 무슨 힘이 작용을 하겠어? 인력이 작용을 하겠지. 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외부 자기장을 뭐 하면 제거하더라도 노란색으로 할까? 이걸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이 자성체의 뭐가 유지된다. 자화되었던 게 그대로 유지된다. 이게 강자성체의 특징이죠. 대표적으로 철, 니켈 뭐 이런 거 나오던데. 그래서 얘네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클립, 쇠못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이게 자석이란 말이야. 쇠못이 여기 이렇게 들러붙었어. 그럼 이 쇠못이 뭐가 된 거야? 자석이 된 거야.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근데 그 다음 쇠못을 또 붙었어. 그럼 이 쇠못이 자석처럼 역할을 해서 다음 쇠못을 뭐 하는 거야? 자화를 시킨 거야. 그래서 여기도 S극, N극. 이런 식으로 줄줄이 하게 되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쇠못이 그대로 자화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어떠한 처리를 해주시면 자석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문구점 가면 팔잖아, 자석. 이제 그런 것들은 강자성체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강자성체를 이용을 해서 자화를 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더라도 그걸 유지를 시켜가지고 일상에서 사용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강자성체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얘가 뭐가 있냐? 물질이 뭐가 있대요. 이건 좀 써봅시다. 철, 철, 코발트, 니켈. 요거는 별 수 없이 외우셔야 되니까. 철, 코발트, 니켈 같은 물질이 강자성체에 해당됩니다. 자, 강자성체의 포인트 1번. 외부 자기장을 걸면 자기구역이 확장돼요. 2번.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돼요. 그래서 인력이 형성이 되죠. 여기서 인력. 그리고 3번.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자성이 유지된다. 그죠? 요게 강자성체의 특징입니다. 자, 상자성체는 써야만 할까요? 자. 상자성체의 포인트는 모두 강자성체보다 못하다예요.
뭐 지금 강자성체 자기구역이 확장됐잖아요. 자기구역이 거의 확장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건 맞는데 되게 약하게 자화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장을 제거하면 뭐하다? 자성을 잃어요. 그죠? 그래서 상자성체는 대체로 쓰지 않아요. 아예.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얘들아 지문을 되게 잘 읽으셔야 돼요. 뭐 지문에 다음 물질은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놈 강을 먼저 찾는 거야. 강은 성질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찾기 쉬워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한 놈이 상이구나 이렇게 가야 돼. 지문을 안 읽어. 안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하나를 먼저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문에 다음 물질 둘은 한 놈은 강이고 한 놈은 반이다. 그러면 또 극명하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문을 꼭 읽으셔야 돼요. 상자성체를 문제에 끼워 넣을 거면 꼭 뭐라고 나와요. 근데 강이랑 반을 할 거면 뭐라고 잘 안 나와. 그냥 두 물질을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렇게 나와. 근데 만약에 강이랑 상을 쓰거나 상이랑 반자성체를 이용을 하는 실험이라면 꼭 다음 물질은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를 이용한 실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야 돼. 왜냐하면 상자성체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성질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야. 외부 자기장에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된다. 그지? 이게 다야. 그리고 만약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면 자성이 뭐 된다? 사라진다. 이게 상자성체의 특징이죠. 그 상자성체에 뭐 있대요? 뭐 있니? 종이, 알루미늄, 텅스텐 뭐 그렇대요. 자, 종이, 알루미늄, 텅스텐, 액체산소 등이 있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자성체. 너네 통과에서 배웠는데 통과에 나오는 반자성체 중에 제일 도드라지는 놈이 뭐고야? 특정 온도에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자기 부상 열차에 이용된다. 뭐냐? 초전도체죠? 그죠? 초전도체도 반자성체의 하나에 해당이 되죠. 자, 반자성체는 뭐였냐? 우리 또 해볼게요. 반자성체의 첫 번째 특징은 원자 자석이 0이에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볼까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 강이나 반은 포인트가 뭐야? 외부 자기장을 안 걸어도 미약하게나마 분명히 자기 구역이 존재하고요. 그 자기 구역들마다 지금 화살표들이 지금 원자 자석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원자 자석들이 어떠한 배열을 가지고 있어. 다만 불규칙할 뿐이야. 그런데 얘는 아니야. 얘는 그냥 원자 자석이 빵이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대체로 반자성체를 구성하는 물질 내 원자 속 전자들은 다 짝을 짓고 있어요. 짝수야. 뭔 말이야? 이게 짝을 지으면 스핀 방향이 반대가 돼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 원자 자석이 0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 그래서 반자성체의 포인트는 외부 자기장을 걸지 않았을 때 원자 자석들이 자성을 띠고 있지 않아요. 0이에요. 0.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0인 상태에다가 내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건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자, N에서 S로 자기장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배울 전자기 유도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0인데 밖에서 N에서 S로 자기장이 슝 들어오면 외부의 변화를 뭐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려고 해요. 나는 0인데 N에서 S가 슝 만들어진 이게 싫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게. 나는 반대로 만드는 거지. 이런 걸 우리 뒤에 나온 무슨 법칙이라고 배웠냐면 전자기 유도에서 렌츠의 법칙이라고 배우죠. 얘도 뭐 비슷한 효과예요.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외부에서 자기장을 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죠. 그죠? 이게 포인트였어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화된다.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왼쪽이 N극이 되고 오른쪽이 S극이 되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이것도 자성을 잃어요.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원자 자석이 0이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그죠? 이건 뭐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제거를 하면 자성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반자성체에는 뭐가 나와요? 구리, 유리, 금, 같은 거 나오네요. 그래서 뭐 예시들은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특별히 요즘 추세로는 이 물질의 예시를 묻는 질문보다 이제 그림 주고 뭐 나온다든지, 아니면 스탠드에다가 실 걸어갖고 물질 매달아 놓은 다음에 자석을 들이대고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나와요. 자석을 들이댔어. 들러붙었어. 그럼 뭐야 이거? 강이거나 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지? 그런 다음에 자석을 떼고 아까 그 실에 매달린 놈한테 이번에 다른 거를 실에 매달아갖고 들이댔어. 그때 들러붙었어. 그럼 뭔 말이야? 아까 그거 강자성체다. 그쵸? 자, 스탠드에다가 실을 달아서 물질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내가 자석을 들이댔더니 얘가 와서 붙었어요, 자석에. 그러면 얘는 강이거나 상이거나야. 이게 밀려나야 반자성체야. 그지? 들러붙었다라는 건 인력이 작용했다는 거 강이거나 상이거나야. 그런 다음에 이 자석을 치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옆에다가 똑같이 다시 어떤 실을 매단 다음에 철을 들이댔어. 쇠못을 들이댔어. 그때 얘가 이렇게 여기서 철썩 가서 붙었어. 그 얘기 뭔 얘기야? 얘가 강자성체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왜? 자석을 치웠는데도 그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실험이 나오고 그 실험을 내가 해석을 해서 이 안에서 물질들이 어떤 자성체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라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나오는 게 이러한 자성체들이 우리의 일상에 어디에 이용되고 있느냐. 3번 이용. 얘는 그냥 말로 좀 읽어보면서 넘어갈게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뭐 또 나오겠죠. CD. 그죠? 자, 여기는 자기력이 활용되는 경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정보 저장 두 가지 분야로 나오네. 뭐 자기력이 활용되는 기구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솔레노이드를 감아서 만든 자석보다 그 안에다가 쇠못을 끼워갖고 감아서 만든 자석이 더 강력하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자석 같은 거. 요즘 어린이들은 그런 거 안 하나요? 자, 쇠못에다가 니크롬선을 미친 듯이 감은 다음에 꼬마 전구 뭐 아니면 뭐 건전지 같은 거 달아갖고 스위치 딱 누르면 꼬마 전구에 불이 빵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쇠못이 뭐가 되는 자석이 되잖아. 그지? 그 주변에 있는 쇠붙이를 막 끌어당기고. 요즘 그런 거 안 하나? 자, 그거 얘기하는 게 전자석이죠. 전류를 흘려가지고 자석을 만드는 건데, 그냥 코일 갖고 만드는 것보다 그 안에다가 철심을 끼워서 만드는 게 훨씬 강력한 거야. 왜? 철심은 강자성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고무자석. 이건 선생님이 나도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하게 됐는데, 고무자석이 그런 거더라고. 너네 그 냉장고에 많이 붙어있는 광고지 같은 거 있지? 자석 모양으로 된. 그게 고무자석이더라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강자성체를 가루를 내갖고요. 고무랑 섞어요. 그 다음에 얘를 자화를 시켜버리면 흐물흐물하고, 그리고 얘가 또 그 성형하는 거에 따라서 모양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요즘 진짜 다양하더라. 꽃 모양도 나오고 뭐 나비 모양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 색깔도 넣을 수 있어. 왜냐면 염료도 들어가니까 색깔도 넣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시 얘기한 초전도체. 그죠? 임계 온도에서 반자성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력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뭐야? 초전도체의 포인트가 뭐야?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되잖아. 그지? 저항이 0이 되는 놈을 가지고 미친 듯이 전류를 흘려서 자석을 만들면 또 얼마나 강력한 자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뭐냐? 저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저거요. MRI. 그죠? 난 안 찍어봤지만 우리 어머님이 찍어보셨어요. 더럽게 비싸요.
자, MRI가 찍을 때 보니까 이만한 통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지? 그게 그 원통 안에다가 자기장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원통이 뭔가 이제 솔레노이드인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솔레노이드 큰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걸로 만들어요. 그러면 강력한 뭘 만들 수 있고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그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 놓은 안에다가 사람이 들어가면 미세하게 자기장의 변화들을 이제 붙잡는 거지. 사람도 우리 미세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균일한 자기장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기장 자체가 미세한 변화를 다 가진단 말이야. 우리 내장 기관에 따라서 다. 그럼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를 해갖고 이제 컴퓨터 화면에다가 영상을 표현해주면 아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지.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요 뒤에 위에 세 마리는 다 뭐 하는 거야? 그냥 자기력도 만들 수 있지만 강자성체, 즉 여기서 나오는 자성체를 이용을 해서 자기력을 형성을 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저장 기술은 잘 아시다시피 CD 헷갈리지? 요즘 안 쓰니까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죠? 또는 그거 뭐냐? 저기 신용카드 뒷면에 있는 마그네틱 카드. 야, 하드디스크는 정말 어마무시하죠. 하드디스크, 너네 컴퓨터 뜯어봤냐? 선생님이 지금은 같이 살지 않고 있는 옛날 옛적에 나랑 같이 살던 룸메가 하나 있는데 여자예요. 룸메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이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야.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서 헤어졌어. 각자 다른 대학을 갔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이제 시골, 선생님 속초거든요, 집이. 시골이니까 서울에 올라왔으니 졸업은 했고 기숙사에서는 살 수 없고 그냥 뭐 방 한 칸이라도 구해야지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이제 마음을 딱 맞춰서 집을 하나 구해서 같이 살게 됐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시집갈 때까지 살았으니까 진짜 같이 오래 산 거지. 근데 그 친구가 공대생, 누가 봐도 공대생이야, 걔는. 걔는 굴러가는 자동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쟤는 사륜인가? 이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애예요. 나는 굴러가는 자동차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같이 살았겠지. 그지? 굴러가는 자동차를 보면서 저 디자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휘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우면서 시를 한 편 읽는다 그런 거 하지 않아. 제가 여기서 어디로 떨어질까? 야, 너 저거 잡을 수 있냐? 뭐 이런 소리나 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과생이고 공대생인데 아무튼 그래서 걔가 공대생이라서 뭘 되게 좋아하냐면 뭐든지 자꾸 부셔요. 내가 야, 시계가 이상해? 그럼 자꾸 뜯어. 자, 걔가 진짜 평생의 소원이 자동차 한번 뜯어보는 거야. 지 손으로. 그래서 네 차가 폐차가 될 때쯤 하거라. 내가 그랬어. 내 차는 건드리지 말아라. 네 걸로 하거라. 그래서 선생님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도 그 핸드폰 고장나면 잘 모셔뒀다가 뭐 나중에 핸드폰 바꾸러 갈 때 거기 돌려주면 이제 뭐 이렇게 좀 비용을 좀 돌려주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이놈시키고 그걸 다 뜯어먹었어.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가 가장 간단하게 시계, 탁상용 시계를 한번 뜯으셨고요. 두 번째로 핸드폰을 뜯으셨어요. 아주 그냥 아작을 냈어. 야, 그 나사를, 그 눈에 배지도 않는 나사를 그걸 뜯더라. 그거 하시겠다고요? 그 나사를 빼는 그거를 볼트를 샀어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서 그거 꼭 반드시 뜯어보겠다. 뜯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거 하나 한 게 컴퓨터야. 선생님 이제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친구한테 야, 집에 컴퓨터 하나만 조립해라. 그랬더니 걔가 뭐 이렇게 뭐 어쩌고 하더니 뭐가 막 와고 조립을 딱딱 하고 쓰다가 몇 년을 썼더니 애가 비리비리해. 내가 야 이거 포맷 좀 시켜. 그랬더니 포맷을 시키는 듯 하더니 갑자기 막 다 뜯어제끼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좀 이상하대. 그래서 결국 걔도 떠나보냈는데 아무튼 다 뜯어져. 그날 내가 처음 봤어요.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요만해. 딱 요만해요. 두께는 요 정도? 그리고 그 위에 정말로 우리 흔히 너네는 CD를 보는 일이 많지 않겠지만 이렇게 생긴 정말 손바닥만한 사이즈 정도로 동그라미 하나 있어요. 그게 다야. 그리고 그 위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제 나는 구동하고 있는 상태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뜯어진 것만 봤으니까 딱 이렇게 생겼어. 그래갖고 요게 그 교재에 나온 요게 플래터래. 옛날에는 되게 자세히 했었는데 요게 뭐냐면 요 위에다가 얇게 강자성체를 입혀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너네 LP판을 혹시나
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LP를 이제 소리를 들으려면 턴테이블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이제 결국 LP 판에 이렇게 해서 무슨 바늘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툭 올려놓으면 얘가 돌아가면서 소리 나는 거잖아. 이건 이제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건 진짜로 마찰을 시키는 거거든. 근데 얘는 그 비슷한 구동 원리로 헤드라고 해서 요 위를 이렇게 굴러가는 바늘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바늘이 우리가 보기엔 바늘로 보이지만 실상은 끝에가 전자석이야.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NS가 막 바뀌게 되는, 또는 전류를 아예 안 흘리면 자성을 아예 띄지 않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코일 같은 게 이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코일이 지나가면서 자화시키는 거지, 강자성체를.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는 결국은 0 아니면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화를 이렇게 시키면 0이고 이렇게 시키면 1이야. 그런 식으로 요 위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자화된 거 위로 코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뒤에서 배울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면 정보를 읽게 되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제 이 플래터가 강자성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강자성체야. 강자성체 위에다가 뭐 하는 거야?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그래서 정보 저장 기술에 이 강자성체의 성질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거지. 그게 하드디스크가 나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걸로는 어머니 신용카드 뒷면에 보면 시꺼멓게 뭐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IC 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를 넣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IC 칩이 인식이 안 되거나 IC 칩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긁어야 되고 이게 잘 안 긁히면 IC 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카드는 두 가지 형태로 다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면에는 이렇게 시커멓게 뭐가 되어 있고, 앞면에는 뭐 몇 월 며칠까지 써야 되고 이름 써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누리끼리하게 뭐 있어. 이걸 IC 칩이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강자성체를 이용한 거는 이 마그네틱 카드 뒷면에 마찬가지로 이 시꺼먼 게 강자성체야.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뭘로? 이것도 디지털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고장났어요. 죽어라 해도 긁히지 않아요. 꼭 얘로 해야 돼. 그래서 얼마 전에 카드를 바꿨어요. 도저히 못 해먹겠어서. 강자성체는 이제 당연히 되게 강력하게 자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뭐 하게 되면 외부에서 여기다가 막 자석을 막 이렇게 문지르잖아? 그럼 이거 사라져요. 정보가 손실되는 거지. 그리고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떨어뜨려도 자화된 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나 이런 효과를 강력하게 받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마그네틱 카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자성체를 얇게 입힌 다음에 거기다가 정보를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이용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교재 내용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성에서는 포인트가 뭐야? 자성의 원인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냥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까지만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어디든 써봐요.